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3월 16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보합권 중심의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된 하루입니다. 코스피는 0.08% 하락 마감하였지만 코스닥은 반대로 0.10%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사실상 분봉 흐름을 체크해 보면은 큰 차이는 없었지만 비슷한 선상의 흐름 안에서 그 좀 등락률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 중에는 사실 낙폭이 좀 키워지기도 했었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파산 우려가 좀 부각이 되면서 금융주 중심의 하락이 부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미국 증시에서도 그랬고 국내 증시에서도 그 부담이 좀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스위스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공개가 되었잖아요. 500억 스위스 프랑, 즉 한화로 대략 70조 원의 규모인데 적은 규모가 절대 아니죠. 이 크레딧 스위스가 스위스에서는 규모가 꽤나 있는 은행이다 보니까 좀 발빠른 대응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 방안, 지원 방안이 좀 바로 보이면서 우려감도 축소가 되었고 낙폭도 만회가 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전략 후강 장세가 보인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계속 생각은 하고 있어야겠죠. 지금 근 일주일, 2주일 사이에 4개 은행이 뭐 파산이든 청산이든 파산 우려든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상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파산 자체적인 키워드만 본다고 하더라도 큰 우려감이 있는 것이지만 이 여기에 이어지는 뭐랄까 파생되는 악재들이 생길까봐에 대한 걱정은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뱅크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건데 가장 좀 화두에 많이 올랐던 실리콘밸리 뱅크의 경우가 좀 대표적이죠. 국채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실리콘밸리 뱅크가 국채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이 국채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치를 한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이 돈을 빼내려고 하는데 다시 인출을 해야 되는데 인출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인출을 하긴 하지. 근데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현금을 갖고 있던 거는 자산 중에 10%가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뭐 미국채, 뭐 비교적인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놓은 것은 맞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갖고 가서 뭐 이자도 받고 다시금 원금을 가져오면서 진행이 되었더라면은 확정 손실은 아니었겠지만 결국 현금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돈을 인출하려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채를 결국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자를 해놓은 자산을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인 상태로. 그러니까 이게 확정 손실로 변하게 되죠. 근데 이게 점차 파이가 커지고 우려감이 깊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파산 우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기업들이 지금 돈을 많이 인출을 하려는 목적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겠다. 결국 고금리인 상황에서 현금 유동성을 필요로 한다거나 무언가가 자체적인 투자가 필요로 한다거나 해가지고 현금이 필요하다는 건데 혹은 보다 안전하게 현금으로 갖고 있겠다는 건데 동시에 이런 우려감이 나오다 보니까 지역은행들, 뭐 한국으로 치면 그냥 뭐 이금융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지역은행들의 맡겨놓은 돈을 빼가지고 이제 뭐 미국의 가장 큰 시중 4대 은행에 맡기기도 합니다. 보다 더욱 안전하게 자산을 예치해 두겠다라는 심정인 거죠. 거기에 대한 뱅크런 우려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과 기업들이 현재 이 유동성이라던가 재무 상태가 좋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 따져보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우리가 꾸준히 좀 인지를 하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다까지 좀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는 또 좀 단독적인 호재가 발표가 되었죠. 삼성전자가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세계 최대 규모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자산적으로 표기를 하면은 300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300조 원 규모. 그래서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이제 고용 시장도 엄청나게 증가를 할 거고 추가적으로도 한국에 투자를 하고 해외가 아닌 한국에
이 공단이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호재풀이가 되고 있는 양상이에요. 물론 좀 일각에서는 안 좋은 내용들도 들리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해외 투자를 보다 공격적으로 해야 될 시점에서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느냐 등등 다양한 내용들은 있는데,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호재풀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 장비주들이라거나 전반적인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상승 견인한 내용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해외 증시 흐름을 보면은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1.12% 하락, 항생이 1.72%, 니케이가 0.80%인데 오늘 코스피가 0.08% 하락. 하락폭이 가장 적었어요. 국내 증시의 단독 호재로서 좀 풀이가 되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었기에 이런 식으로도 해서 좀 낙폭을 많이 줄이지 않았나까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는 FOMC입니다. 지금 분석은 굉장히 다양해요. 동결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인하에 대한 분석글도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었듯이 50베이시스 포인트, 25베이시스 포인트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아졌죠. 방향성이 굉장히 많아졌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뭐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식으로 안심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사실 이 FOMC에 대해서는 그래서 물론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에서 아직 큰 변함은 없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모르던 불확실성적인 요소가 올라오고 있다는 상황에서 어떤 방향이 정말 100% 확률로 호재일지는 모르는 상황인 거다. 그래서 섣불리 지수의 방향성과 뭐가 호재이고 뭐가 악재일 거를 나누기가 애매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감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